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점점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가 미국 정부에 추가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는 어떤 때는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호한 경우도 있으면서 때로는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후에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추가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이달 중에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가 사전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을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는 인텔과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으로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바이든 정부는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은 믿을 만한 동맹끼리 뭉치면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미국과 적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외교 정책입니다. 최근 인도가 이러한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정책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로서는 정치, 경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최근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많은 관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향후 애플의 주요 성장 원동력이 인도 시장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의 답이 인도에 있다는 것인데요. 애플이 인도에 생산 공장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고 인도의 경제적 호황도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5년간 애플 매출 증가의 15%, 이용자 증가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인도 지역 매출은 6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400억 달러, 한화 50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애플의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20달러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최근 정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의 인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애플은 인도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는데요. 최근 팀 쿡 CEO는 7년 만에 직접 인도를 방문해서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 매출이 2.5% 감소한 상황에서도 인도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애플은 2023년 1분기, 애플 회계 연도로는 2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매출액은 948억 4천만 달러, 하나로 125조 8,052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241억 6천만 달러, 한화로 32조 4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 감소했고 순이익은 3.4% 줄어들었지만
인도에서만큼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삼성과 샤오미, 안드로이드 기반이었던 인도 시장에서 최근 1년 사이 애플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나 증가하며 새로운 시장에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인도를 테슬라의 새로운 기가팩토리 진출과 전기차 수출 거점으로 삼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6월 20일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자신이 모디 총리의 엄청난 팬이며 인도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의 미래를 매우 밝게 보며 인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 투자 기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인도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에서 2% 정도만 활용해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며 인도가 태양광에 아주 적합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태양광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 배터리 팩과 전기차가 필요하며 지금보다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전기차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인도에 도입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인터넷 설치 비용이 비싼 시골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와의 만남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인도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에 인도를 재방문할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참여자들과 많이 나누었는데요. 인공지능 기업 xAI를 설립해서 테슬라를 비롯한 머스크 어벤져스를 연결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장기적 계획이 잘 세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과 중국 간 태평양이 뜨거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분야의 수출을 미국이 제한하자 중국은 반도체 핵심 광물 원료인 갈륨과 마그네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는 두 거대 국가의 대립에 많은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팀 인류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3년간은 대만 문제가 걱정이 되고 그 후의 3년간은 디지털 초지능의 문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향후 3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2022년 전 세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며 세계 경제가 고통을 받았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또다시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투자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시즌의 피날레는 중국과 서양의 대결이 되고
시즌 전체의 피날레는 범용 인공지능 AGI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을 통합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욕심과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정리될지 우려와 궁금함이 동시에 생겨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즌의 피날레라는 표현으로 대립이 정점에 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향후 3년 동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젊은이들은 인공지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요. 그런 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상황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시나리오로 보면 우리가 각자의 만족을 찾는데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된다는 것인데요. 모두에게 동일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미국이 제조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설계와 지식 재산권 같은 핵심 분야만 맡고 제조는 인건비가 싼 기업과 국가에 맡김으로써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높이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팬데믹을 기점으로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어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하고 운영해온 기업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면 풍요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새로운 특이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혹은 초인공지능의 출현이 바로 특이점이 된다는 것인데요. 초지능 출현 이후 우리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도입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철학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된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한 일인지 아니면 인간이 한 일인지 구분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표현대로 초지능의 출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챗 GPT는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고 디지털 초지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초지능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었는데요. 디지털 초지능은 어떤 분야에서든 인간보다 똑똑한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높은 지능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의 기초에서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앱과 같은 기계적 기능을 갖춘 사이보그와 같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런 외적인 지능을 작은 칩에 담아 인간의 뇌에 삽입하려는 프로젝트를 뉴럴링크에서 실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지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주머니 속의 슈퍼컴퓨터이면서 동시에 우리 뇌와 연장된 인공지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사이보그에 비유하는 측면인데요. 앞으로 초지능 AGI가 인간의 지능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인간은 큰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인류를 위한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인류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질문이
지금까지 인간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동시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큰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는 인류에게는 도전적인 삶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핵전쟁은 인간의 문명 수준에서 위험하고 인공지능 역시 핵전쟁만큼 위험할 수 있지만 인간이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미래를 놀라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많이 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전 세계적인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낙관적으로 틀리는 것이 비관적으로 맞는 것보다 낫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의 무한 긍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았기에 파산의 위기에 놓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살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트랙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우주 탐험에 대한 상상이 일론 머스크 자신을 흥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별들을 보면서 궁금해 한다고 했습니다. 저곳에 외계 문명이란 것이 있을까? 저곳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호기심이 일론 머스크를 우주 탐험으로 이끌었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재사용 로켓으로 전 지구 궤도에 별자리처럼 촘촘한 통신 위성을 깔아 인터넷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 개발을 통해 달을 건너 화성으로 건너가 새로운 지구 문명을 개척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낮으면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서 인간의 문명을 위협하는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기업 테슬라를 만들어서 지구 문명을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을 통해 인간의 시간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상상력이 만든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은 오늘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놀라운 기업들이 현실에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